정치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김용남 전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남자 김용남입니다. 예.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인가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간. 예. 알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부터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3명 제명하고 지역구 의원 4명도 탈당을 했습니다.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옮기는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시민당 찾아서 지지를 호소를 했고, 또 열린민주당을 향해서는 각을 좀 세우는 입장으로 같은데, 관련 인터뷰 좀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꼭 사돈을 만난 것 같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더불어시민당을 하겠습니다. 왠지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집안의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입니다. 더불어의 두 집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쪽으로 비례 후보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실의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명칭을 쓰는 정당이 있는데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사칭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치 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시민당 표가 집중되어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음을 지지자들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의 우이종 최백은 공동대표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비례대표 거대 정당들이 다 비례 정당들을 만들었습니다. 연합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 명단도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에 그 양쪽에서 비례 정당에 대한 비례대표 명단 공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공개. 예,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거의 다 일정 정도 후보까지는 나왔으니까요. 예. 우선 저는 선관위가 네. 미래한국당에 등록을 받아주는 순간 이건 다 예견된 것이다. 네. 그건 미래한국당이 생기면서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이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 그 결과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이 7석, 6석밖에 안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과거의 의석을 다 가져가게 됐기 때문에 이후에 민주당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원칙과 실리인데 결국 막판은 실리를 택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두 당 모두 면 빠지게 된 건 확실하다. 두 쪽 다 면 빠졌다? 네. 예. 김용남 의원께서는요?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누누이 경고를 했어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알바니아의 사례를 들면서 이거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예. 알바니아가 양대 정당이 위성 정당을 서너 개씩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요, 의석을 다 빨아들였고 결국엔 총선에서 한 번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하고 그 다음 총선 때는 이거 도저히 할 짓이 아니다 이래서 폐지했거든요. 네. 우리가 그 꼴 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사실상 양당에서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은 사실상의 셀프 제명을 통해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신생 비례대표 전문 정당으로 가고, 그래서 그 정당 번호 앞번호를 받고,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하자고 그전부터 주장한 사람으로서 네. 이번에 제 얘기가 왜 맞는지를 정말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각 정당의 비례대표 순번과도 관련이 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미래를 얘기하자면 21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국회가 논의를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확대하고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애초 2018년인가요? 2018년 사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듯이 그렇게 하든지 2018년 12월에 그때 합의했던. 네. 그리고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거면 비례자매정당을 못 만들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그건 21대 국회가 할 일이고 네. 제가 한 가지는 확실히 예언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제 폐지는 네.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만은 제가 100%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영남 의원께서는 계속 주장을 해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폐지하도록. 이게 지금 21대 국회에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사실상 의원 내각제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의원 내각제 장점이 물론 있죠. 각 제도마다 대통령제의 장점 따로 있고 의원 내각제의 장점 따로 있는데 문제는 네. 의원 내각제의 장점이 아무리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권력 구조를 의원 내각제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권력 구조에 적응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려요. 제가 보기에는 한 세대가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제를 시행했습니다만 사실상 1948년 건국 이후에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 제대로 작동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년 걸린 거예요. 적응하는데. 지금 의원 내각제로 또 바꾸잖아요. 3, 40년 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플랜 중에 B 플랜으로 가면 돼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가되 비례자매 정당은 못 만들도록 법 개정에 21대 국회에서 나서면 됩니다. 21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번 비례대표 관련된 상황들은 다음 총선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것으로 두 분 다 동의가 되는 것 같네요. 이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좀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명단들도 나왔고 또 아무래도 뭐 비례정당이라고는 하지만 비례당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누가 되느냐 또 그 순번을 어떻게 정했느냐 또 그 후보자들의 면면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투표에 대한 의향이라든가 또 지지율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시민당 1번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됐고 미래한국당 1번은 윤봉길 열사의 손녀죠. 장손녀 되시죠. 예,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인데 뭐 서로들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불어시민당의 1번으로 이제 공천을 받으신 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원래 그 더불어민주당이 1번으로 공천을 주겠다고 했던 분은 최혜영 후보잖아요. 영입 첫 번째 영입. 예. 그 기초생활수급자 그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있고 본인이 가난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없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했는데 또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는 대리게임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도덕적인 흠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수급은 이건 일종의 사기를 친 거거든요. 국가를 상대로. 이런 후보들은요. 지역구 후보로 못 내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거 자체로 논란이 커지면서 지역구 선거에선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각 정당이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도 그냥 유지하잖아요. 특히 정의당의 1번 후보는 이게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후보를 납득할 수 없어서 정당 투표를 안 찍는 그 원래 그 정당을 찍으려고 했던 유권자 중에 안 찍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비례제도는 엉뚱하게 그러면 후순위 후보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1번은 어차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제도의 모순이에요. 모순이다. 지금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여론조사에 의하면. 근데 이게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비례대표 전문정당을 만들어서라기보단 정의당 자체의 모습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만큼. 최민희 의원님. 우선 저는 미래한국당이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을 1번으로 바꾼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뭐 여러 가지로 뭐
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란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윤주경 전 관장 같은 분이 비례 1번이 되면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건데 네. 처음에 이분을 21번으로 배정했을 때 미래한국당에서 그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죠. 네, 그런데 어쨌든 1번으로 윤주경 전 관장을 올린 것은 네.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과 국민의당과 그리고 민생당 등은 다 코로나19 관련한 전문가들을 비례 1번으로 배치했더군요. 네. 이것은 뭐 지금 코로나19 대처가 대한민국의 현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당들이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 같고 저는 바이러스 문제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각 당의 의료 관련,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미래한국당이 윤주경 관장이 1번이 되는 그 우여곡절.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녹색당과 미래당과 소수정당들과의 정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쪽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지금 시간 갖고 얘기를 하고요.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연합정당이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참여를 한 건데 애초에 뭐 미래당 무슨 민중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4개 정당 소수정당과 참여가 됐고 기본소득당 뭐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또 하나 더 있어서 4곳과 함께 했는데 정작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쪽에서만 그 후보가 나왔고 다른 가자환경당이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후보가 안 됐어요. 이건 좀 토사구팽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좀 한쪽에서는 나오곤 있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그 대표가 충분히 국회의원을 할 만한 분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렇게 활동해온 바에 따르면. 이건 이념적 판단에 따라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역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정당들에서 낸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민사회 쪽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더 경쟁력이 있어서 저렇게 순번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우희종 교수나 최백은 교수님이 정도상 소설가가 공관위원장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용상으로 걸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으로.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래는 정치개혁연대가 예. 정의당을 포함한 모든 당에게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안이 정의당이 거부하는 순간 사실은 성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협상팀이 좀 더 협상력을 발휘해서 녹색당과 미래당 정도와는 같이 갔어야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더 지금보다는 명분 있는 비례연합 정당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남 의원께서 어떻게 네. 보셨어요? 뭐 어지럽죠. 뭐 사실은 플랫폼 정당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 더불어시민당이 그 전 이름은 시민을 위하여였잖아요. 그러면서 플랫폼이라고 이제 거창하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냥 껍데기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맹이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채웠다고 볼 수밖에 없죠. 2석 겨우 준 거잖아요. 나머지 또 2개 정당인가 무슨 단체는 또 중간에 싸우고 나갔잖아요. 비난하고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만들면서 조금 의석을 몇 석 더 달라고 요구할 것 같은 영향력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정당이나 단체는 중간에 빼버리고 또 마지막 순간에도 4개 중에 2개는 또 빼버리고 그리고 2석만 주고 나머지를 사실상 주도적으로 채웠는데 그냥 단순히 선거 공학적으로만 따지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특히 비례대표 관련해서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열린민주당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 상당수가 열린민주당을 뽑을 거고 이 경우에는 비례대표 전문정당을 하나 갖고 가는 것보단 사실은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을 2개, 3개 갖고 가면 의석을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의석은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한국당 만든다고 할 때 욕은 그냥 바가지로 퍼붓더니 실속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챙기고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안 만들고 저런 말씀을 하시면 명분 원칙을 지킨다 이럴 수 있는데 미래한국당이 먼저 시도하면서 꼼수에 대항하는 묘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런 식의 두뇌 싸움에서도 이해찬 대표에게 황교안 대표가 패배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계속하다 보면 네. 정치가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너무 국민들을 못 쫓아가는 게 아닌가. 정치를 좀 너무 저열하게 보이게 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이 과정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선관위가 만약에 미래한국당 등록 허가를 안 해줬다면 저는 미래통합당도 오히려 시민사회 쪽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고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그냥 그 병립형 비례대표 있잖아요. 네. 그쪽에 17석. 후보를 내면서 이게 애초 취지대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피차 저는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도 면 빠지게 됐다. 미래통합당도 면 빠지게 됐다. 큰 정당들이 좀 더 원칙 있고 명분 있는 모습을 못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오랜 협상까지 거쳐서 어떻게든 명분을 찾아보려고 했겠죠.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아름답게 마무리를 못했다는 거 인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얘기하는 선거제도를 손봐야 된다는 얘기는 김용남 의원처럼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미래 자매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래야 애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게요. 선관위에서 어떻게 막아요. 비례대표 전문정당이라고 어떻게 등록을 안 해줘요. 만약에 비례 후보만 내는 정당은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정당 처음에 비례대표 전문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그룹에서는 어떤 수를 내겠어요. 그러면 그냥 지역구 한두 석 내는 거예요. 후보를. 그리고 주로 비례대표를 내는 거죠. 그걸 선관위에서 그것까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애시당초 우리나라 권력구조하고 맞지도 않는 걸 자기네들끼리 정치적 흥정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게 문제의 시작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나 불경 말씀대로 못 사는 우리가 너무 비루해진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의 취지는 사실 미래통합당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 안 하는데요. 의원님만 인정 안 하는 아니에요. 거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예. 들면 국회 다양성을 반대할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혜를 짜내서 선거법을 잘 개정하길 바랍니다. 예, 6824님께서 이번 총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도도 복잡하고 정당도 많고 언론에서는 다 코로나19 얘기만 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투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보다는 좀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9887님, 저는 양쪽 모두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든 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비례 위성 정당은 없어져야 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두 분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의정 생활을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몰릴 수 있구나 하는. 선관위가 민경욱 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에 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가 미래통합당을 제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이기는 공천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최고위회가 판단을 했다. 당헌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확장 해석을 해도 그건 월권 행위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후보 등록 하루 앞둔 어제 부산 금정, 경기 의왕 과천, 화성을, 경북 경주 등 총선 4개 지역구 후보의 공천을 새벽에 취소를 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공천이 2번이나 취소됐다가 다시 살아났는데요. 민경욱, 이윤정 후보 그리고 황교안 대표, 이석연 공관위원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김영남 의원님? 저도 모르겠어요. 되게 복잡해요. 저도 뭐 재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정신이 없는데 민경욱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또 살아난 거죠. 그리고 어제 공천을 취소한 4곳 중에 또 2곳은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네. 그 내일까지가 후보 등록 마감이거든요. 내일까지 등록 못하면. 경선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하고 있겠죠. 뭐 경선 결정을 어젠가 뭐 했으니까 오늘 하루 경선 돌려서 내일 후보 등록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어지럽습니다. 이번 총선의 특징은 어지러워요. 이게 비례대표 전문 정당 때문에 또 정당 이름도 하도 바뀌어서 어지러울 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도 어지러워요. 당내에서 보실 때도 어지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공천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토록 드라마틱한 과정은 이제껏 이런 공천은 없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불사조란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닉제에 이어서 2마리 불사조가 국회에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럴 때 내거는 게 되게 보면 당선 가능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김형호 공관위원장 오셨을 때 정권을 위임했다. 그리고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마이크를 활용을 진짜 잘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래봤자 직인 공천장의 직인은 공관위원장이 찍는 것이 아니다. 네, 당대표가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당대표 마음대로 마지막 몇 개의 공천은 하게 된다. 그야말로 옥새가. 안 그러면 옥새 들고 나르샤가 생기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라는 것은 법적 기구라기보다는 당에서 만드는 기구잖아요. 네. 그리고 법적 권한은 당대표에게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그 공천의 과정을 놓고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정치가 이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은 있어요.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현역 의원 교체율이 40%가 훨씬 넘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20%가 좀 넘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 교체율에서 거의 상당한 차이가 나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40%가 넘고 더불어민주당은 20%대다. 당 이름이 저도 헷갈리네요. 하도 당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내 반발이나 갈등이 폭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조용히 진행된 것 같지만 그만큼 소위 얘기하는 물갈이 폭이 적었던 것이고 미래통합당이 물갈이를 과감하게 한 것까진 좋았는데 이게 좀 빨리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후보 등록 마지막 시점까지 공천이 왔다 갔다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모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각 정당들은 물갈이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20대 총선 때도 물갈이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20대 총선 후 20대 국회는 지금 최악의 국회라 이번 선거가 국회 심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도 누차 했어요. 물갈이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체한 선수가 어떠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교체한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이제 총선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체한 선수들 중에 저는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가 나오는 거를 빼면 과연 그 미래통합당에 선수 교체를 잘했다. 그렇게 해서 몇 군데를 찍으라면 몇 군데를 찍을 수 있을까. 그게 잘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아니 일단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그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후보인지 뭐 앞으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지금 알 수는 없죠. 네. 이제 19대 국회 때도 참 문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만도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제가 단언컨대 21대 국회는 차라리 20대 국회가 나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정당의 특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은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흑서동에 소위 몰빵 투자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사퇴했던 분이 지금 앞번호를 받았어요. 김의겸 전 대변인. 그리고 최강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서 그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았고 왜 열린민주당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의 모습이 제가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유능한 인재를 내보내서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당선되면 21대 국회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럼 당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원래 국회 내에서 그 국민들께 비춰지는 모습은 좋은 사람 10사람이 형편없는 사람 한 사람을 못 당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한테만 카메라가 다 집중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 중에 그 예를 들면 저는 판단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최광욱 전 비서관이나 김의겸 전 대변인의 경우는 김의겸 전 대변인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법적 소송이 난무했는데 김의겸 전 대변인은 누구도 법적 소송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전 비서관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의혹 수준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 두 분이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민들의 선택으로 국회 들어가면 의정 활동을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례대표니까 본인 직접 판단을 받을 일도 없어요. 사실은 정당 득표와 순번에 따라서 당선 여부가 결정되니까요. 청취자 의견 전하고 두 분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 총선에서 지역별 격전지 가운데 나는 이곳이 참 재밌겠다라고 한두 곳만 좀 꼽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17번 쓰시는 분께서 인천 연수구 구민입니다. 이번 미래통합당의 민교국 의원 공천은 정말 살다 처음 봅니다. 구민들의 의견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까? 양내성님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공천은 너무한 것 같아요. 5077님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이렇게 되려고 그 난리치면서 선거법 개정을 했나 싶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격전지 이번 지역에서 좀 여기는 좀 확실하게 좀 재밌겠다라고 하는 데는 수원병 아닌가요? 아니 수원병은 저는 짜릿짜릿한데 전국적인 뭐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니 해도 서울 종로죠. 종로의 승패에 따라서 사실은 어느 당이 됐던 가장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를 잃느냐 아니면 그 대권 주자가 계속 살아서 가느냐가 결정되고 그리고 정당 운영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거든요. 사실은 대권 주자 겸 당 대표급이잖아요. 두 분 다 가장 다이나믹하죠. 그러니까 이게 검투 경기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선거가. 지면 죽어나가는 거야 이거. 차기 대권 후보가 붙는 종로가 가장 관심이 가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종로에. 이낙연 후보 1. 그다음에 황교안 플러스 김종인 두 분. 그래서 1대2로 붙는 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그 1대2로 붙었을 때 그 종로의 중도층을 겨냥한 황교안 대표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반영됐다고 저는 봤는데 다른 중도보다는 종로의 중도. 선대위원장 김종인 전 대표 영입했으니까요. 그래서 과연 중도가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서 투표장에 나와줄까? 또 그 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갈까?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작은 크지는 않지만 관전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선 이제 김종인 플러스 황교안 네. 두 분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111님께서 역시 토론은 각설하고 명실상부 전무후무 최고의 토론입니다. 강병성님 각설하고 들으면서 우리 정치 현황 재미있게 알게 됐습니다. 두 분의 건투를 빕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김영남 의원께서 후보 등록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활동을 이제 펼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고정으로는 선거 끝날 때까지만 참석하실 수 없다는 것 알려드리고 인사 끝으로 좀 해 주시죠. 사실은 이 각설하고를 시작한 지가 거의 2년 돼가요. 한 2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떻게든 계속 그 각설하고 코너에 살아남아서 KBS에서 골든 마우스상을 줄 때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이게 선거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어쨌든 선거가 20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20일 남았어요, 오늘로. 20일. 세 번. 세 번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남아야 나오죠. 죽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죽어도 나오세요. 살아서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